이때 미국 국무부는 가족에게 오토 원비어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은 지금 혼수 상태이다. 지금 혼수 상태이다. 가족들이 어느 날 미 국무부 대북 특별 정책 대표의 전화를 직접 받아요. 오토가 사실은 지금 혼수 상태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가족들이 한 거예요. 가족들은 그 전까지 마지막 기자회견 영상으로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이 왜 말짱하게 다 얘기하는데 무슨 혼수 상태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를 미국 정부가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2016년 저 영상이 공개된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계속 혼수 상태였다. 야, 이런 어머, 라는 말을 말도 안 돼요. 네, 들은 거예요. 이거 유괴범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네. 와. 가족들이 당신들 알고 있었다는 거냐? 그렇지. 우리 언론에 공개하겠다. 라고 항의를 하죠. 가족들 입장에서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답을 미국 정부가 합니다. 지금 오토의 상태에 대해서 언론에 리크되면 네. 영영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북한이 미 정부에게 협박을 했다는 얘기도 정부가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족들이 전화를 받고 며칠 후 2017년 6월 13일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된 지 1년 6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때 오토를 데리러 누가 가냐면 미 국무부의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직접 갑니다. 그리고 의사 2명을 같이 동반해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혼수 상태의 대학생을 데리러 오죠. 그런데 북한 측이 했던 변명이 정말로 못됐고 희대의 변명이에요. 노동을 통해 교화되던 중 식중독에 의해서 감염이 됐고 처방된 수면제를 복용한 뒤 지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 라고 남일 얘기하듯이 북한이 발뺌을 합니다. 말도 안 돼. I will now discuss my treatment while in the DPR Korea. I have been given the most humanitarian treatment in a hotel-class guest house with no torture or mental pressure. I am fed 3 meals daily of high quality, and I was given a full medical check. I sleep more than 8 hours nightly. As you all can see, I am healthy. 저걸 얘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상하잖아요. 정확히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야, 진짜 너무 비극이다. Hard to know exactly what condition he is currently in, though they say he's in a coma. Tonight, he is on his way back to the United States after being medically evacuated from Pyongyang. 사실은 저때 저희 한국 언론도 많이 취재했는데 오토 원비어를 통해서 미국과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오토 원비어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니까 북한이 굉장히 멘붕이 올 정도로 북한 스스로 당황을 했다라고요. 그러니까 고문을 하고 강도 높은 폭행이 있었던 것은 맞고 그런데 너무 건강해 보였는데 오토 원비어가 혼수 상태에 빠질 줄은 북한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용할 때는 어떻게 보면 다 이용을 한 다음에 그래 더 슬픈 거는 이 마지막까지 곱게 안 보내줍니다. 돈을 또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저기도 또 손해배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유괴범이야. 입장으로서 막 창피한데 이게 오토 원비어인데 이제 돈을 요구하잖아요. 네. 200만 불. 네. 24억 24억 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치료해 주시니까 내라는 거예요. 어머. 치료비로. 어디를 치료한 거죠? 상당한데 이때 이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 사람이 그 후임 비교하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 자기 정말 미국과 평양과 연결하면서 이렇게 황당한 일을 어떻게 시체 보내놓고 그러니까. 200만 불 내라. 정말 미국 국무부에 말하기도 자기는 정말 있는 것 없으면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이제 주고 데려오라 이렇게 되죠. 그렇죠. 사람. 근데 사인만 한 것 같은데 후에 미국은 우리가 사인만 하고 주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됐을까? 뭐 이런 의문들은 남는 거죠. 오토 원비어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 전 세계가 지켜봤고요. 모두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건장한 청년이 혼수 상태가 되어서 미국
고국 땅에 내린 거죠. 오토 원비어 가족들의 증언을 보면 더 처참합니다. 특히 여동생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오빠의 모습을 묘사했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누워있는 오빠는 우리 오빠가 아니었어요. 심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머리는 삭발이었고 코에는 호스를 끼고 있고 기저귀도 차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오빠처럼 옷 입은 사람을 하나 보냈는데 그건 오빠가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건 버지니아 대학교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마치 원상태 그대로 돌려보냈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 오빠를 이렇게 돌려보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식물 인간 상태로 좀 돌아온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건강 검진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증거가 좀 발견되는데 아랫니가 2개가 위치가 좀 크게 바뀌어 있대요. 근데 이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 어떤 강제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고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뇌에 큰 손상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어디서 받은 충격인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야, 그러면은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고문을 좀 받은 걸 수도 있는 건가요? 북한 사람들이 어떤 정서가 있는가 하면 당의 기본 구호나 위대한 선전물 같은 거 성물처럼 훼손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러니까 나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벽 한번 뭐 하나 다쳤는데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대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혼 좀 내봐라. 그러면서 얼마나 혼을 냈으면 이 친구가 나와서 후두두두 떨면서 내가 잘못 미국 합중국이 시키는 대로 해서 내가 이랬다. 그게 물리적 힘이 가해지지 않는 그런 행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하게 압박을 받았고 고문을 받았고 사람이 망가졌다. 이거는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너무 안타깝다. 네. 이게 참 그러면 미국에 오고 나서 며칠 동안 살아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둬요. 생체적인 사망 선고가 미국에 도착하고 일주일 뒤에 내려진 거고 사실상은 북한에서 그랬구나. 코마 상태니까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코마 상태다라는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미 여론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에 물탔던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언급하면서 굉장히 규탄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위기가 엄청나게 팽배해집니다. 실례로 이런 일이 있어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토 원비어에 붙인 프레드 원비어를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게도 일종의 시그널을 미국이 보내는 거예요. 미국은 원비어를 잊지 않았다. 라는 시그널. 왜냐하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누가 앉았습니까? 김여정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게 미북 관계에 있어서 독이 된 거예요. 인지를 잡고 돈 요구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이거 안 멈춰지죠? 계속?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토 원비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되새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서 옥녀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국민이 6명이나 됩니다.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토 원비어 사건 당시 우리 정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비어의 가족과 또 미국 국민들이 겪을 슬픔과 충격에 대해서 위로의 말을 우리 정부가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북한에는 미국 국민들과 한국 국민 여러 명이 억류 중에 있다. 그들의 조속한 석방도 촉구한다는 말을 우리 정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두 기자들은 141일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1년 6개월 만에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억류하고 있다고 인정한 최소한의 인원수가 6명이거든요. 그러면 송환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정말 끝까지 애써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